외부 침입 흔적 없음. 단순 실종으로 분류. 그 문장은 너무 빠르게 적혔습니다. 저항 흔적 없음. 목격자 불명. 범죄 혐의점 없음. 오후 4시 30분 이후 한지은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학생이 많았고 골목은 복잡했고 CCTV는 없었습니다. 너무 쉽게 결론에 도달해버린 이 실종이 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는지 지금부터 그 지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구독자 여러분의 하루만큼은 무사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2001년 3월 16일 금요일 아침 7시 30분 청주 흥덕구 복명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출근길 차량들과 등굣길 학생들로 분주했습니다. 3층 집 현관문이 열리며 한지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지은은 교복깃을 정리하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지은아, 학원 가기 전에 집에 들러.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엄마. 서늘한 3월의 아침 공기가 지은의 뺨을 스쳤습니다. 지은은 가방끈을 어깨에 메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학교로 향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평범한 등굣길 풍경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지은은 조회 시간에 출석 체크를 마쳤습니다. 교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교과서를 꺼내며 오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담임교사인 이 선생이 출석부를 넘기며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한지은. 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선생은 지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반 친구들과 급식실로 내려갔습니다. 친구들이 주말 계획이나 시험 일정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은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옆에 앉은 민지가 물었습니다. 영어 학원 숙제해야 해. 프린트가 너무 많아. 지은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숙제가 왜 이렇게 많지? 나도 수학 때문에 머리 아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도 학원은 가야지. 지은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히 튀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급식실 안은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식사를 마친 후 가방 안쪽 포켓을 확인했습니다. 학원 숙제를 챙기기 위한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친 후 지은은 수업 교재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가방을 걸어 맨 채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친구들과 헤어진 후 학교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은아, 같이 집에 갈래? 옆자리 친구 수진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좋아. 지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정문 앞에서 수진이 다른 방향으로 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봐, 지은아. 응, 내일 봐. 지은이 손을 흔들며 혼자 집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10여 분간의 통학로는 다른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지은만 특정에 기억할 만한 특징적인 행동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지은은 경비실 앞을 지나며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원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응, 지은아. 잘 다녀왔니? 네, 오늘도 수업 많았어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지은은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교복 상의만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습니다. 방 안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어 학원 숙제 프린트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20여 분가량 머무른 지은은 잠시 밖으로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학원에 가기 전 필요한 필기구를 사야 했습니다. 주머니에 동전 몇 개를 넣었습니다. 교복 치마 위에 얇은 카디건만 걸친 가벼운 외출 복장이었습니다. 당시 지은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와 연결될 연락수단은 집 전화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지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 의자에 걸린 교복 상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숙제 프린트도 보였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온 지은은 단지 입구로 향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주변을 살핀 후 신호가 바뀌자 천천히 건넜습니다. 맞은편 골목으로 진입하며 문구점과 학원 건물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일대는 당시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골목 구조도 복잡해 이동 경로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섞여 이동하는 지은의 모습은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별다른 특징 없이 흐려졌습니다. 상점 주인들도 그 시간대에는 여러 학생이 드나들어 개별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지은은 평범한 오후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이 한지은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자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이 잠시 외출했다가 학원에 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벽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거실로 나와 지은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의자에 걸린 교복 상의와 책상 위에 펼쳐진 숙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가방 챙기러 들어왔을 텐데. 어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은이 평소 학원에 가기 전 집에 들러 준비물을 챙기던 루틴이 어긋났습니다. 7시가 가까워지자 어머니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학원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한지은이 오늘 수업에 왔나요? 수화기 너머로 학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지은 학생이요? 잠깐만요. 잠시 후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았어요. 결석 연락도 받지 못했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예 안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의 친한 친구들 집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 민지의 집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 엄마예요? 혹시 우리 지은이 거기 있나요? 아니에요. 민지도 방금 집에 왔는데 지은이는 못 봤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수진이의 집에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지은이 봤니? 아니요. 학교에서 헤어진 후로 못 봤어요. 세 번째로 같은 반 친구 영희의 집에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오늘 지은이와 함께 있었니? 아니요. 오늘은 각자 집에 갔어요. 모든 친구들이 지은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녁 8시를 넘긴 시점에도 지은의 행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늦은 귀가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히 지갑과 집 열쇠를 챙겨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익숙한 골목과 거리를 바라보며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사라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더해갔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한 어머니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희 딸이 오늘 오후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안내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 살인가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14살. 실종 신고를 하시려는 건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기본 서류를 펼치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나요? 오늘 오후 4시 반쯤에 잠깐 외출한다고 하고 나간 후로 안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문구점에 볼펜 사러 간다고 했어요. 학원 가기 전에요. 휴대폰은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휴대폰은 없어요. 경찰관이 서류에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 가출한 적이 있나요? 절대 없어요. 우리 지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친구들과 다툰 일은 없고요? 전혀요.
성격도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경찰관은 가출 가능성을 우선 배제할 수 없다며 절차상 필요한 질문들을 계속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떤가요? 아버지, 저 지은이 셋이 살아요. 가정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나요? 없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경찰관이 서류 작성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일단 순찰차로 주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어머니와 경찰관은 순찰차에 타고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단지 입구에서부터 골목 초입까지의 주요 동선을 따라가며 지은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가 진 후였고 학생들의 귀가 시간대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명확한 목격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은이 나가는 걸 보셨어요? 어머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 40분쯤에 혼자 나가는 걸 봤어요. 평소처럼 인사하고 나갔는데. 그 후에는 안 들어왔고요? 네, 안 들어왔어요. 경찰관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행동이나 기색은 없었나요? 아니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짧은 인사만 하고 나갔어요. 당시 단지 내에는 CCTV가 없어 이 장면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단지 주변 상가를 돌며 상점 주인들에게 지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문구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학생이 왔었나요? 글쎄요. 그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편의점 주인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학생이 드나들어서 얼굴을 특정하기 어려워요. 분식집 사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산도 대부분 현금이라 기록이 남지 않아요. 어떤 상점에서도 지은의 방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수색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의 방에 들어가 의자에 걸린 교복을 만져봤습니다. 펼쳐진 숙제 프린트도 그대로였습니다. 집 전화기 옆에 앉아 혹시라도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실종 첫날의 불확실성이 어머니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은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청주경찰서 강력계에서는 여중생 실종건을 공식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담당 형사 김대호가 사건 파일을 펼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14세 여중생이 어제 오후 4시 반경부터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김대호가 지도를 펼치며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가출 가능성은?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술로는 가출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준비물도 그대로 놓여 있고요. 김대호가 메모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상 실종으로 봐야겠네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은 사건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 주요 지점을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초기 수색 범위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김대호가 지은의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서 문구점이 있는 골목까지의 경로를 직접 걸었습니다. 보행자 흐름이 많은 구간과 사각지대가 많은 좁은 골목을 구분했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복잡하네요. 김대호가 좁은 골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갈래길이 많아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교차 지점을 여러 곳 표시해 현장 조사표에 기입했습니다. 문구점에 도착한 김대호가 사장에게 지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학생이 왔었나요? 문구점 사장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 수업 끝난 학생들이 여러 명 왔는데 얼굴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에 남지는 않네요. 사장이 회전의자에 앉아 당시 상황을 더듬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네,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김대호가 이 진술을 수첩에 판단 불가로 기록했습니다. 단서로 분류하지 않고 참고 정보로만 남겼습니다. 이어서 다른 상점들을 방문했습니다.
분식집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여중생들이 많이 왔나요? 네, 평소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중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미용실 직원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 중 한 명일 수는 있지만 특별히 기억나지는 않아요. 어떤 상점에서도 지은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대 상가 대부분에 녹화 기능이 있는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김대호는 골목 초입에서 지은이 사라진 시점 이후를 추적하기 위해 인근을 조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대기실에서 승객 대기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정류장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혼자 버스를 탄 여중생이 있었나요? 글쎄요. 그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아서 특별히 기억나지 않네요.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학생들 출입이 잦아서 단일 인물을 특정하기 어려워요. 점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도 확인했지만 사용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동선을 좁히지 못한 김대호는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파트 사이에 있는 위험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배수로를 확인하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미끄러진 흔적이 있나요? 없어요. 바닥도 건조하고 특별한 자국이 없어요. 경사면도 살펴봤지만 추락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주변도 점검했지만 외부 손상 징후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대호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담임교사 이 선생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떤 학생인가요? 김대호가 물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결석이나 지각도 거의 없고 성격도 차분해요. 이 선생이 출석부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관계는 어떤가요? 원만해요. 눈에 띄는 다툼이나 집단 갈등도 없었어요. 최근에 변화된 모습이 있었나요? 전혀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이 선생의 증언은 가출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비정상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대호는 지은의 반 친구들을 별도로 불러 교실 뒤편에서 면담했습니다. 지은이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곳이 어디예요? 민지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수진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헤어진 것 같은데요. 각자의 기억이 미세하게 엇갈렸습니다. 시간대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김대호가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이동 경로를 여기에 표시해 보세요. 학생들이 각자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이 단독으로 어느 방향을 선택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록지에는 방향 불명확이라는 표기가 반복적으로 적혔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대호는 수사 정리를 위해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백보드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사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목격자는? 없어요. CCTV는? 이 지역에는 거의 없어요. 유류품은? 발견된 게 없어요. 이동 기록은? 확인할 수 없어요. 김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단서가 하나도 없네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가출이나 길 이름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김대호는 내부 기록에 사건의 특이점을 남겼습니다. 단서 부재형 실종이라는 분류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조사했지만 지은의 발걸음을 이어줄 확실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역방송국과 협력해 지은의 사진을 공개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은 실종 사흘째 되는 오전 청주경찰서는 사건을 이상 장기 실종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수색 범위를 기존 골목 중심에서 복명동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방대, 의용소방대, 지자체 자율방범대 인력을 동원한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색구역을 3곳으로 나누겠습니다. 수색대장 최경사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1구역은 아파트 뒤편 야산, 2구역은 배수로와 하천구역, 3구역은 폐가와 창고 지역입니다. 각 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색팀은 먼저 아파트 단지 뒤편 야산의 낮은 경사로와 산책로를 정밀 확인했습니다.
소방대원이 낙엽층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뭔가 흔적이 있나요? 동료가 조명을 비추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낙엽이 자연스럽게 쌓인 것 같아요. 인위적인 흔적은 없어요. 발자국이나 끌린 흔적을 찾기 위해 면밀히 조사했지만 지형 특성상 비슷한 패턴의 발자국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의 발자국을 구분할 만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대호는 배수로와 하천구역을 우선 위험지대로 분류해 수색팀에 배정했습니다. 배수로 내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구조대원이 배수로 안으로 들어가며 벽면을 살펴봤습니다. 긁힌 자국이나 섬유 조각이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조명을 비추며 탐색했지만 하천 유입구와 배수관 내부에는 낙엽과 폐쓰레기만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물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구조물 점검반은 오래된 창고와 폐가들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 창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 최근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나요? 내부를 확인한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어요. 사람이 드나든 흔적은 없어요. 무허가 건물들도 점검했지만 대부분 방치된 곳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냄새, 노후된 설비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범행 은폐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골목 수색팀은 지은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이 골목 구석구석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 골목 구조가 참 복잡하네요. 옆에 있던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직선과 복잡한 곡선이 섞여 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요. 시야 사각지대가 많아 누군가가 지은을 강제로 이동시킨다 해도 외부에서 알아채기 어려운 물리적 조건이 존재했습니다. 이 사실을 현장에서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이 각자의 추측을 이야기하며 도와주려 했습니다. 한 주민이 김대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찾아드릴게요. 김대호가 정중히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현장이 훼손될 위험이 있어서 전문 인력만 투입하고 있어요. 주민 참여 구역을 크게 제한하고 모든 수색 루트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 위에 색상으로 동선을 표기했습니다. 구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김대호는 지은이 실종된 시간대에 이 지역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도로 CCTV 위치를 재조사했습니다. 교통관제소 직원에게 문의했습니다. 이 지역 CCTV 녹화 기능이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주로 교통관제용 실시간 모니터링만 가능했어요. 녹화 기능은 없었고요. 그마저도 사각지대가 많아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납치 후 차량 이동 가능성을 고려해 청주 외곽도로 교차로의 교통 기록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서 특정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은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평소와 다른 차량이 다녔나요? 주민이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차량 개입 여부는 사실상 판단 불능에 가까웠습니다. 김대호는 지은의 학교 기록과 학원 일정, 통학 루틴을 기반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평소 이동하던 범위를 도식화하고 사라질 수 있는 취약 구간을 5개로 분류했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대호가 백보드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목격자 부재, 기록 부재, 지형적 사각지대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이는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오후에 공터에서 수색을 진행하던 소방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작은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대호가 달려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크기와 상태가 어떤가요? 소방대원이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학생 옷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분석을 위해 제출했지만 나중에 출처 불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과의 연결성이 부정되면서 단서 확보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크게 낮아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색대장이 김대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색했지만
특별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김대호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범위를 확대해도 실마리가 전혀 나오지 않네요. 수색이 진행될수록 지은의 흔적은 단지 입구 이후 어느 지점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김대호는 백보드 위에서 사건의 핵심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발견 지점 없음, 유류품 없음, 목격자 없음이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적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색팀은 본청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에는 추정 이동 범위 내 실체적 흔적 완전 단절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 사고나 가출이 아닌 고도의 정보 빈곤 상태를 가진 실종 사건이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한 달이 지나면서 수사본부의 분위기는 점차 무거워졌습니다. 강력계 형사들은 사건 파일을 재정리하며 확보된 단서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김대호가 백보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동안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적에 연결되는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박 형사가 파일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빈칸만 늘어가고 있어요. 경찰은 기존 탐문 기록을 전부 다시 검토했습니다. 전과자 대장과 성범죄자, 관리 파일, 인근 이사 및 전출자 목록을 대조했습니다. 실종 당시 복명동 일대에 머물렀던 용의자급 인물이 있나요? 김대호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를 노릴 동기나 상황을 가진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몇 명의 남성을 조사했지만 알리바이가 명확히 입증되어 용의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대호는 지역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터미널 관리소에서 담당자와 면담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이 남아있나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2001년 당시 기록 영상은 단기 보관만 이루어져서 이미 삭제된 상태예요. 매표소 직원들도 기억이 오래되어 특정 날짜의 여중생 승객 여부를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 이동 가능성 역시 실질적인 근거 부족으로 판단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은의 방에서는 여전히 외출 당시 그대로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교복 상의와 펼쳐진 학원 숙제 프린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김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올 생각으로 나간 게 분명해요. 김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출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은의 이동 목적과 동선을 설명할 논리적 힌트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지된 생활 흐름이 수사를 더욱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새로운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김대호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제보가 있나요? 김대호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확인 중인 제보들이 있지만 사건과의 연관성은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요. 부모는 그 답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실종 당일 골목을 다시 바라보며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장기 실종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지은 사건이 소개되자 시청자 제보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실종 당일 비슷한 시각에 여중생을 봤다는 제보가 있어요. 담당 직원이 김대호에게 보고했습니다. 김대호가 제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오래된 기억을 더듬은 착오이거나 비슷한 얼굴의 아이를 본 것 같다는 모호한 내용이에요. 실제 확인 과정에서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혀 입증할 수 없어 경찰 기록에 무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중 한 제보는 실종 당일과 비슷한 시각 복명동 외곽수로 근처에서 여중생으로 보이는 사람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대호가 제보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세요? 제보자가 머리를 긁으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대충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보자의 기억이 10분 단위로 흐릿하고 계절적 착오도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도 지은과의 관계가 불명확해 또 하나의 미확인 목격담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건 발생 2달째, 김대호는 이미 분석이 끝난 자료를 다시 꺼내 놓았습니다. 사건을 계층 구조로 재배열하며 유력 가설들을 일일이 검토했습니다. 우발적 사고 가능성은? 지형상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계획적 범행 가능성은? 동기나 용의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단순길 이름 가능성은? 이 지역에 익숙한 아이라서 가능성이 낮아요. 어느 가설도 사실적 기반을 통해 다른 가설들보다 우세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판단은 곧 특정 방향이 없는 사건이라는 분류로 이어졌습니다. 김대호는 범죄 심리 관련 서적과 내부 자료를 참고하며 지은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직전의 감정 변화나 비정상적 행동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인 가능성, 우발 개입, 지형 취약성 악용 등 여러 요소를 텍스트로만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가설도 검증 가능한 형태로 다듬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집에 돌아온 뒤 지은이 앉던 식탁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은이 사용하던 컵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마친 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 골목을 돌아왔어. 뭔가 발견된 게 있어? 없어. 그냥 혹시나 해서. 아버지는 실종 당일 지은이 마지막으로 남겼을지도 모를 미세한 징후를 되짚어보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사건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타 지역 미성년자 실종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기, 구조, 피해자 특성 어느 부분도 지은 사건과 명확히 일치하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동일범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점의 공백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후 약 60일이 흐르며 수사본부는 조사를 지속하는데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추가 제보나 발견물 중심으로 재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사건을 장기 미제로 전환하는 절차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가 중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전 없는 상태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계였습니다. 김대호가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든 가능성 검토 완료. 추가 정보 대기 중. 사건 발생 후 5년째 되던 해 겨울,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조사하던 형사가 한 피의자의 진술을 포착했습니다. 과거 충청도 어딘가에서 여학생 사건이 있었어요. 피의자가 모호하게 발언했습니다. 이 정보는 즉시 청주경찰서로 전달되었습니다. 오래된 사건 파일들이 다시 서랍에서 꺼내졌습니다. 새로 배정된 강력계 형사 이민수가 지은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이 그때 그 사건인가요? 김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01년 복명동 실종 사건이에요. 청주 수사팀은 피의자의 동선과 과거 주소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카드 기록과 전입, 전출 신고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당시 직장의 근무일지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일 전후로 피의자가 청주 복명동에 있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민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시간과 거리 계산도 맞지 않아요. 그럼 허위 진술 가능성이 높네요. 형사들은 해당 진술을 기소 영향력을 위한 허위, 과장 가능성으로 평가했습니다.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구체적 장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과거 사건과 연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수사팀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되 별도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연계 가능성을 빠르게 정리한 것입니다. 한편 사건은 인터넷 실종자 커뮤니티에서 주기적으로 재언급되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실종 사건들과의 공통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점, 지형, 행동 패턴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공식 수사에서는 참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근거 없는 괴담이 등장했습니다. 지은이 특정 목격자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나 차량 납치설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백히 조작된 형태였습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무시하며 기록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부모는 이런 온라인 소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지은이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어. 신경 쓰지 마. 진실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방송사에서 추가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응했습니다.
딸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김대호는 여러 차례 인사이동을 거쳐 다른 부서로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전보 직전 마지막 근무 주간에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후배 형사 이민수에게 사건 경위와 특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이민수가 물었습니다. 단서가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재검토해 주세요. 김대호가 당부했습니다. 이민수는 두꺼운 자료처를 넘기며 초기 수색 지도와 탐문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배수로 조사 결과와 신빙성 낮은 제보 목록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항목도 사건의 실체에 가까워지는 경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사건이 단순히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청주 복명동은 도시 재개발로 일부 골목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당시 상가들이 있던 위치는 카페와 학원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지은이 실종된 골목에도 몇 개의 CCTV와 LED 가로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실종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안전망이 강화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은 동리가 밝아지고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한 주민이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가끔 늦은 밤 혼자 걸어가는 학생을 보면 괜히 걱정돼. 그러게.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 일부 오래된 주민들은 실종 당시를 회상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한 상점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시기 지은 사건을 포함한 여러 장기 실종 사건들을 다시 분류했습니다. 연관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지은 사건은 동기, 상황, 지형, 시간대 등 모든 요소가 독립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도 공통지점을 찾기 어려운 독립 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단독 미제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5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어떤 물적 단서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마지막 발자취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시점에서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이민수가 내부 보고서 말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보 단절 지속, 단서 없음. 사건이 본격적인 장기 미제로 접어들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10년을 앞둔 시기, 청주경찰서는 내부에서 관리하던 장기 미제 사건 목록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은 사건 역시 번호가 부여된 미제 파일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발생 연도별 장기 실종 항목 안에 배정되었고, 이는 공식 기록상 사건이 여전히 열린 상태임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막내였던 이민수가 어느덧 중간 간부가 되어 새로 배치된 후배들에게 미제 사건들을 설명했습니다. 한지은 사건 파일을 보시면 특이성을 알 수 있어요. 이민수가 후배 형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특이성인가요? 새로운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단서 부재형 실종이라는 분류예요. 이 유형이 얼마나 드문 사례인지 알 수 있죠. 이민수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미제 사건 회의에서 이민수는 지은 사건의 핵심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시간, 공간, 증거의 삼중 공백이라고 봅니다. 이민수가 그래프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시각 이후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영상, 기록, 유류품이 전혀 없어요. 현재 기준으로도 해결 난도가 높은 사건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장기 실종 사건들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재분석하는 작업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사건의 경우 분석할 데이터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교통카드와 위치정보 시스템도 사용하지 않던 시기라서 데이터 기반 재구성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해도 분석의 범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은의 부모는 세월이 지나면서 생활 패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외출 횟수도 감소했지만 매년 실종일이 가까워질 때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제보가 있었나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담당 직원이 정중히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길에 복명동 골목 근처를 돌아보는 습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더듬듯 조용히 혼자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흐릿해진 사진 속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상상에 잠겼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어머니가 혼잣말했습니다. 지은의 방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의자, 책상, 옷장 위치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모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멈춰버린 생활 공간이자 실종 전 마지막 일상의 흔적이 유지되는 장소였습니다. 한편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된 지은의 동창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창의 자리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실종된 친구 기억나? 잠시 대화가 멈췄습니다. 당시 교실 풍경과 사라진 자리를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자리가 계속 비어 있었던 게 기억나.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뉴스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미제 사건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마다 사건 파일이 다시 열렸습니다. 잠시 잊혔던 이름이 다시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사건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표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방송 방영 시기에 맞춰 제보 연락망을 재점검했습니다. 오래된 제보 기록을 다시 검토해 혹시라도 패턴이나 중복 정보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보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확인 즉시 배제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건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터넷 기반 실종자 커뮤니티에서도 지은 사건을 간헐적으로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단서나 공식 기록이 부족해 게시글 대부분이 가설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사건의 실체와 무관한 억측만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온라인 정보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형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사건 기록을 잊지 않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사건 파일을 다시 읽어보는 내부 절차를 유지했습니다. 이민수가 파일을 열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연결할 고리나 새로운 지점이 보이지 않아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백 건의 메모 속에서 부재와 미확인이라는 단어만 반복되죠. 이렇게 사건 발생 10년이 지났음에도 지은의 행방은 여전히 같은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 가족, 지역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희미해지면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실종이 공동체에 어떤 공백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0년이 가까워진 어느 해, 한 케이블 방송국은 장기 미제 실종 사건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제작진은 오래된 기사와 방송 자료를 검토하다 지은 사건을 목록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수집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방송 작가 최유진이 지방방송사 아카이브를 찾았습니다. 2001년 당시 보도 화면을 확보해 지은의 졸업사진과 어머니의 인터뷰, 골목 수색 장면이 담긴 흐릿한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서 왜 단서 없이 사라졌는지 설명할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최유진이 편집팀에게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청주경찰서를 방문하여 오래된 수사 기록과 도면, 초기 수색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을 관리하는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지은 사건이 형식적으로는 보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는 사건 중 하나예요. 이민수가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단서 부재형 실종이라는 분류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죠. 촬영팀은 지은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부모는 긴 고민 끝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실종 당일의 움직임을 되짚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지은이가 문구점에 잠깐 다녀온다고 하고 나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는 20년 동안 매년 경찰서에 문의해 온 자신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받은 경찰서 답변들이에요.
사건이 가족에게 남긴 시간을 알 수 있죠. 제작진은 지은이 마지막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골목과 주변 상가를 다시 촬영했습니다. 2001년 당시 낮은 건물과 무인 상가가 늘어섰던 좁은 골목은 재개발로 구조가 크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골목 대신 카페, 약국, 편의점이 들어선 비교적 밝은 거리로 변해 있어 사건 현장을 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송에는 과거 자료 화면과 현재 화면이 번갈아 편집되어 소개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20년 전과 달라진 골목의 모습을 보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당시엔 CCTV 부재, 주거 밀집, 골목 구조 등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방송 방영 직후 시청자 게시판과 SNS에는 지은 사건을 기억한다는 사람들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종 당일 인근 지역에서 본 것 같다는 흐릿한 목격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 장소, 차기가 과거 제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반복된 과거형 제보로 분류하고 기록에만 남겼습니다. 이민수가 방송 이후 들어온 제보 수십 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제보도 사건의 구조를 바꿀 만큼의 명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기억 왜곡이나 비슷한 얼굴을 본 것 같다는 수준의 목격담이어서 결국 실질적인 수사 진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은 사건을 다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시기를 이용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거 기억을 되짚는 간단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아쉬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뭔가를 본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기억이 뒤섞였어요. 오래된 실종 사건에서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큰 장애인지 다시 증명되었습니다. 지은이 사라진 골목은 현재 여러 대의 CCTV가 촘촘히 설치된 안전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 몇 명은 여전히 그 길을 지나갈 때면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한순간 끊겨버렸던 지점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묘한 감정과 함께 지나쳤습니다. 지은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김대호는 다큐 촬영팀의 요청으로 다시 한번 사건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파일 속 빈칸들이 오늘날의 수사 기준과도 맞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실종이에요. 김대호가 카메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목격, 유류품, 현장 흔적, 기록 부재가 모두 겹친 경우죠. 사건 해결이 가까워지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제작진은 과거 수색 지도와 현재의 변화된 골목 영상을 겹쳐 보여줬습니다. 나레이션이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도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희귀한 유형의 실종. 화면은 천천히 암전되며 사건 파일이 다시 서랍 속에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은의 흔적이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음을 암시하며 20년간의 기록이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2001년 3월 16일 평범한 금요일 오후에 시작된 한지은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미완의 퍼즐로 남아있습니다. 단 한 개의 단서도,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14살 소녀. 지은이의 발걸음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그 순간 이후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사건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은이의 이야기는 그런 현실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라진 사람을 기억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부모가 집 전화기 옆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감사합니다.